하나는 엄청나게 길고 하나는 또 너무 짧고 개처럼 짧은 다리로 뛰어다니며 개들과 개밥을 먹던 이 작은 소년이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다는데 600년 전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천재 예술가 개들의 왕 이노우 얘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신의 몽땅.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희애극단의 대표가 금단의 가면을 썼던 그날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 한가운데 이름도 없는 생명이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견왕 이노우의 탄생이었는데요. 한편 토모나는 단노우라 바닷속에 가라앉은 유물을 찾아 먹고 사는 이호 일족이었죠. 今は昔能が猿楽と呼ばれた北の朝廷その将軍は三種の神器が欲しかった 그리하여 교토에서 단노우라로 삼종신기를 찾아달라며 무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쿠사나기의 검을 꺼내든 순간 저주받고 말았던 거죠. 憎たらしい奴ら探し出して無念を晴らすんじゃ。 그 뒤로 죽은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헤이케의 숨겨진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한편 남들과 다른 얼굴로 태어나 이름조차 받지 못한 희애극단의 셋째 아들은 표주박 또는 표주박 가면이라고 불렸습니다. 主らはこの比叡座の看板を背負って立つ跡取りぞ。今日で一番であらねばならぬ。もう一度。 형들이 아버지에게 노가쿠를 배우는 모습을 훔쳐보며 혼자서 연습했는데요. 그러다 기술 하나를 정복하자 마귀가 떨어지듯 다리가 변했죠. 하지만 여전히 남들과 다른 모습이라 모두들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토모나는 표주박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요. ビワかそれ弾けんのかもちろん 토모나가 비파를 연주하자 표주박은 노가쿠를 치웠죠. 하지만 표주박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お前は稽古なんとしなくてよい。その無様に長い腕がある限り舞台へ上がれるものか。醜い化け物め。 토모나는 그게 마치 저주 같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망령을 불렀습니다. 今この近くに亡霊おるんよねあいつについちょる成仏できん兵器やゆかりの侍らの名が山ほどかかっちょる 그 순간 이노우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망령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なんだ苦しいのか言ってみろ聞いてやる그 후로 머리를 기른 토모는 묻힌 헤이케의 얘기를 찾는 희애극단의 저주받은 남자에게 노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희애극단의 저주받은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이노우로 정하고 로쿠조 강변다리 밑에서 노가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こちらに手足を動かすことを要求するし拍子に合わせ歌も求めるなんとも言えねえ楽しい催しだってよ 이쯤 되자 사람들은 희애극단의 대표는 뒷전이었고 모두 이노우와 토모나의 무대를 보기 위해 몰려갔죠. 하지만 나무가 가지를 많이 뻗으면 거지치기를 당하게 되는 법. 토모아리 극단 단원이 많아지자 위에서 가지를 잘라내려고 했죠. 各一剣魚がしたためる平家の本それを小本とするもう新しい平家は出ぬ方がよかろう 과연 이노우와 토모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은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님의 견왕 이노우인데요.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님은 장편 애니메이션 데뷔작 마인드 게임으로 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제치고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애니메이션 부문 대상을 차지했죠. 또한 새벽을 알리는 무의 노래로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최고상인 크리스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데빌맨 크라이베이비 등 개성 강한 작품으로 매니아층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럼 그가 내놓은 신작 애니메이션 견왕 이노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견왕 이누오는 일본 고전문학 헤이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헤이케 이야기 견왕의 권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이케 이야기 견왕의 권은 헤이케 이야기의 정본이 확립되기 전 아직 비파법사들이 얘기를 모으던 시절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랑을 받은 예술가였지만 남은 작품이나 기록은 거의 없는 실존인물 이누오를 소재로 가상의 얘기들이 섞여있죠. 이누오는 노가쿠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남들과 다른 모습 때문에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춤과 노래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고 남들과 다른 신체를 장점으로 승화시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가쿠를 완성했죠. 노가쿠는 본래 현대의 서커스와 유사한 산가쿠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다 11세기경 가무나 흉내, 묘기, 익살이 가미된 사루가쿠로 발전했는데요. 14세기에 이르러 사루가쿠에서 익살스러운 면과 유흥적인 요소를 빼고 예술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게 바로 오늘날의 가면극 노입니다. 그리고 익살스러운 부분을 따로 모아 만담극 표겐으로 분리했는데요. 그리하여 노가쿠는 5편의 노와 그 사이사이에 공연되는 쿄겐으로 구성됐죠. 오늘날 노가쿠는 현재까지 상연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대 예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성하고 환상적인 고심을 암시하는 소나무가 그려진 노가쿠 전용 무대, 고추즈미, 오츠즈미, 다이코, 후에로 구성된 하야시 연주,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가면, 춤과 연극, 시 등의 요소가 섞인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무대 예술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200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あれに見えるは厳島平家の大将清盛が作った海上の社じゃ。 견왕 이누오에 등장하는 이츠쿠시마 신사는 일본의 국보이자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이츠쿠시마 신사에서 가장 유명한 건 신사 앞에 서 있는 도리이인데요. 도리이의 높이는 약 16m이고 기둥 사이의 간격은 11m나 되죠. 만조 때는 마치 도리이가 바다 위에 지어진 것 같은 모습이지만 간조 땐 바닷물이 모두 빠져나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가쿠의 현대적인 락 음악을 접목한 견왕 이누오는 베니스, 토론토,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색다른 락 오페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노가쿠 음악과는 달랐던 그 시대 음악을 상상해서 만들어야 했고 지금과 달리 예전엔 노가쿠가 서민이 즐긴 대중예술이었다는 점과 영화의 내용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음악으로 락을 떠올렸던 건데요. 거기에 더해진 파격적인 퍼포먼스들은 1600년 전 중국 벽화에 그려진 비파를 뒤로 연주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옛날 옛적에도 관객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을 테고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봤을 거라 생각해봤던 거죠. 애니메이션으로 락 뮤지컬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이니 역사는 상관없이 그저 콘서트를 즐겨주길 바란다는 게 감독님의 당부였습니다. 이누오가 하는 노가쿠는 옛사람들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노우라 전투에서 겐지의 패배에 멸망한 헤이케 망령들의 얘기였는데요. 즉 노가쿠로 패배자들의 얘기를 전달했던 거죠. 그런데 이누오와 토모나 역시 세상에서 배척당하던 패배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계급사회에서 외모나 신체 조건이 남다른 사람들은 최하 측면에 속했는데요.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기회는 사무라이 과대에 공을 세우거나 예능인이 되는 방법뿐이었죠. 이누오와 토모나는 누군가를 죽이는 무사 대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꿈꿨습니다. 남들과 다른 신체를 가진 이누오와 앞을 보지 못하는 토모나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편견 없이 바라보며 친구가 된 두 사람은 남들과 다른 외모가 오히려 더 나은 삶을 향한 힘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서로를 인정해주는 사람, 각자의 삶의 방식을 납득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